양금덕 할머니는 일제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12월 양금덕 할머니께 국민훈장 모란장을 서운할 예정이었는데 외교부의 제동으로 훈장 수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가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평화훈장을 수여하자 해가지고 내일 양금덕 할머니께 부산 시민들이 직접 평화훈장을 수여할 예정이라는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시민 평화훈장 추진위원회 박보혜 청년결의하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 강제로 끌려간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많이 계시죠. 그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네,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1929년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나셔서 소학교를 다니고 계셨거든요. 예. 6학년이 된 1944년에 일본 교사가 너가 똑똑하니 공부를 시켜주겠다라는 말에 속아서 일본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바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였다고 하는데요. 가셔서는 하루 10시간씩 총 17개월을 강제노동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항공기의 녹슨 부분을 닦는 노동도 하셨는데 너무 독한 약품을 맨손으로 만져야 했고 그러다 보니 손이 다 갈라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반 위에 페인트 도색 작업을 했는데 아무 보호구도 없이 하다 보니까 페인트가 눈에 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눈 수술을 하셨지만 아직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십니다. 네. 초등학교 6학년이네요. 중학교니까 그죠? 네. 그때 이제 일본에 끌려가서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녹을 닦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유, 진짜.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년에 이제 할머니께 국민훈장 모란장을 서운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취소가 됐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게 양금덕 할머니께서 한 약 30년 동안 쉬지 않고 싸워오신 역사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모란장을 받게 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실무 협의가 준비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외교부 차관회의와 국문회의에 이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서 서운이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안건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바로 결정이 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사실상 이미 심사가 이제 끝난 후보자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협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하는 상황은 좀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 또 외교부도 그렇고 다 그냥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제 외교부가 다시 한번 하자 해서 제동 걸어가지고 국무회의에 일부러 올리지 않은 듯한 느낌. 그래서 안건을 선정이 안 돼서 통과가 안 됐다.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부산 시민이 힘을 모아서 평화훈장을 수여하자라는 서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짚어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일본에게 사죄 배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힘든 싸움을 해오셨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법정에 16번이나 세우시는 쾌거를 이루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께 훈장보다 더 좋은 것을 드리지는 못할 망정 일본 눈치를 보는 이제 보고 서운 취소를 해버린 현 정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갑갑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시는 분들은 그 마음을 모아서 할머니께 더 값진 훈장을 드리자고 제안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 운동을 통해서 아실 수 있게끔 하려고 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 이어주세요. 계속 이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은 지금 시대의 독립운동이라는 마음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운동 시작도 3일 운동이 만들어진 이제 28 독립선언이 된 2월 8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선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분이나 참여를 해주셨는지 또 오늘까지 서명 받는다고 했는데 어디서 할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7,200분 정도가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노동조합이랑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양금덕 할머니 평화훈장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이제 링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서명 링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얘기도 하고 싶네요. 네. 그러면 시민들이 직접 이제 양금덕 할머니께 네. 내일 네. 이제 평화운동을 수여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전달이 네. 되는 겁니까? 아, 네. 내일은 3.1절에 맞춰서 이제 할머니께서 서울에 있는 대회에 참여하시기도 했는데요. 예.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저희가 직접 전달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산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직접 이 훈장을 드리는 거는 이후에 부산에 방문하시기로 해서 그때 직접 만나서 전달도 해드립니다. 네. 저 양금덕 할머니는 이번 시민 훈장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네, 저희가 운동 시작하던 시기에 부산에서 직접 할머니를 뵈러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이제 부산에서도 나를 이렇게 알고 함께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언제든지 불러주면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네. 그럼 3.1절에는 3.1 기념식 이런 것들에 참석하시느라 못 오시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대신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시민훈장 전달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가 물환장 수상에 제동을 얻던 외교부 민원 질의 57일 만에 회신을 보냈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어떤 답변이 돌아왔습니까? 네. 일단은 원래 민원 질의에 대한 응답은 법률적으로 7일 내에 와야 되는데 50일이나 더 늦게 답변이 왔고요. 네네네. 돌아온 답변의 내용도 좀 가관입니다. 재차 추진될 경우에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한 줄 응답이 왔는데요. 한 줄 저는 응답이요? 네. 예. 이렇게 좀 무성의한 답변이 이것을 기다린 당사자한테는 너무 조롱같이 느껴질 것 같아서 좀 저도 같이 화가 나더라고요. 네. 아유, 참, 이제 국가가 국민훈장을 주는 것도 이렇게 제동이 걸리고 쉽지 않은데, 사실은 판결까지 난 이 배상하고 사과 또 잘 이루어질까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확정 판결까지 받아냈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적반하장으로 입장을 일관하고 있어요. 예. 배상 판결이 난 직후인 2019년은 기억나시겠지만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한일 관계는 한국이 망쳤으니까 한국이 해결하라 라는 식의 입장을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일본은 꾸준히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일관했는데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도 인권 문제를 논하는 국제회의에서 일본 측 대표는 위안부를 성노예가 아니라고 발언하고 강제징용 노동자는 민간인 근로자라고 칭하면서 역사 지우기도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일본 기업 또한 정부 믿고 배짱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쓰비시는 계속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아, 네. 최근에 양금덕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사죄를 일본 사람에게 받고 싶은데 왜 우리나라 사람한테 동양 같은 돈 받게 하냐.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정말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보니 저도 같이 속에 천불이 나던데 할머니의 이런 목소리가 혼자만의 외로운 외침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함성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이 정의로운 부산 시민분들이 다 함께 평화운동 운동을 오늘 마지막 날이지만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운동이 끝난 후에도 우리 부산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실 거라 계속 관심 가져주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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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부산시민 평화훈장 추진위원회 박보회 청년 결의하나 대표였습니다.